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하신가요? 저는 이번 달에 제 자산도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 노후 자금을 운용 중인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통해 진행함에 따라 손실을 최대한 많이 막아냈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장고는 조금 마음이 쓰리네요. 이번 주 또한 증시에 악재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바이든 덕분에 주가 하락에 좀 더 힘이 실렸는데요. 그럼 이번 주 증시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간 증시 목차입니다. 챕터 1에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챕터 2에서는 섹터별 변동,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이번 주 한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개요를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중국의 경우 플러스 1.81%인 반면 캐나다는 마이너스 1.33%, 미국은 마이너스 3.87%, 영국은 마이너스 1.04%, 독일은 마이너스 2.28%, 러시아는 마이너스 5.44%, 한국은 마이너스 2.34%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3대 주요 지수를 보면 나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6.10%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S&P 500의 경우 마이너스 4.31%, 다우의 경우 마이너스 3.17% 하락하였습니다. 1월 초와 달리 다우 또한 이제 하락세로 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의 경우 25를 기준점으로 잡는데요. 25 이상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이며 25 이하는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25 이하로 형성되었으나 이번 주에는 28.85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국 중소형 대표지수인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 또한 3대 주요 지수와 같이 하락하였으며 마이너스 7.41%로 나스닥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유가 지수인 WTI와 브렌트유의 가격을 보시면 WTI의 경우 84.83, 브렌트유의 경우 87.73으로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저희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너무 높은 유가는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수요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환율을 살펴보시면 환율은 1192원으로 12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10년 박스권 기준으로 1000원의 경우 저점, 1200원의 경우 고점 가격으로 보니 참고 바랍니다. 저의 경우 환율 1120원 정도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매수 차이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섹터별 개요입니다. 주 단위로 먼저 보시면 에너지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 몇 개를 이야기하자면 소비재가 마이너스 5.86% 하락하였으며 금리 인상 뉴스 소식과는 별개로 이번 주에는 금융 또한 마이너스 5.48%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원자재, 부동산, 기술주가 약 4% 정도씩 하락하였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에너지주가 크게 상승한 흐름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발빠르게 에너지주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이번 주 한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연준 의장 파웰과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의 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장이었으나 이번 주는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한 페드를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증시 하락이 더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말입니다. 또한 악재로는 미국 12월 주택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나 떨어졌습니다. 20년도 6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연간 감소폭입니다. 데릴 페어웨이드 레드핀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주택 건설 업체들이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못 맞추고 있어 판매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크게 웃돌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탓에 사업장들이 종업원 일시 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망치는 22만 5천 건이었으나 실제 발표 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6천으로 약 6만여 건의 더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은 실업률과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낮다는 의미는 실업률이 낮다는 의미이며 실업률이 낮다는 의미는 시장 고용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내수 시장이 매우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시장에서는 활발한 고용시장을 경제 호황으로 의미함으로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그닥 좋게 보이지 않으나 코로나 이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1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지수가 전년 대비 6.4% 상승함에 따라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앞서 본 유가지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연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5%인 것에 비해 매우 큰 상승폭입니다. 높은 물가 지수는 수요를 억제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의 위험이 있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국채금리가 상승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채 금리와 국내 국채 금리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급등 시 국내 국채 금리 또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사유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말이 나온 영향 때문입니다. 인상 시점과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시장의 금리 인상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세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미국 전문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S&P 500이 45% 폭락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시장의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참 조용하던 비관론자들은 왜 하락기에 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미국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버블 붕괴 시 2,500선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밈 주식, NFT, 가상화폐 등 자본이 심하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 인플레이션 대비 차원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보유를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관론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요. 2013년에도 S&P 500 지수가 1800포인트에 육박할 때 증시가 과열되어 있으며 11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보기 좋게 틀린 예언도 많이 하였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비관론자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했던 것도 항상 그가 시장에 대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거시적인 이야기를 떠나 펠로톤 주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운동기구 스타트업 펠로톤이 대규모 내부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펠로톤 임원을 비롯하여 내부자들이 주가 폭락 직전 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국내 최근 맘스터치 자발적 상장 폐지 사건과는 상반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펠로톤 주가는 2021년부터 지속 하락 추세에 있으나 지금은 그 하락폭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M&A 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87억 달러, 국내 돈으로 82조 원을 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였습니다. 블리자드 대표 게임은 디아블로와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M&A를 두고 두 기업의 주가는 상반되게 움직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하락 추세인 반면 블리자드는 M&A 소식으로 인해 급등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이야기입니다. 유럽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로 매우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의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계획보다 더 빨리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즉 올해 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며 안정되고 점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전혀 상반되는 대응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번 주도 악재 속에 빠져 힘든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5, 26일 연준 FOMC를 주의하고 있으며 항상 역대적으로 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10% 이상 빠지는 구간이 한 번 또는 많게는 두 번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0% 이상 빠지는 기간이 돈을 잃어버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계좌를 리밸런싱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시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론자는 어떠한 분야에서든 부정론자보다 앞서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